제가 일본 자기소개를 몇 번 해봤지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면접 거의 합격할 확률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근길 Get Ready With Me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쌩얼에다가 너무 아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Get Ready With Me가 지금 5월이 시작됐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면접 시즌이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만 2년이 조금 안 됐고, 연차로는 3년 차인데,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 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정말 장문에 이제 취보 후기를 2탄을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1탄은 주로 서류 작성이나 지원에 관련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면접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즌인 만큼 면접 관련된 꼭 해야 될 거,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좀 나름의 제가 생각하는 꿀팁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그때 글을 좀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조금 여기 지금 아이패드가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보면서 그때 적었던 거를 좀 카테고리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1분 자기소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1분 자기소개를 몇 번 해봤지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1분 자기소개 내용이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많은 면접관들 분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에 그게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진 않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1분 자기소개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평범하게 한다는 거는 그냥 강점 2가지와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혹은 사실 2가지도 말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서 1가지 강점을 2가지 사례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2가지 강점을 2가지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게 무난한 것 같아요. 왜냐면 1분 자기소개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건 일단 절대 아니기 때문이고, 또 2번째는 확실히 무조건 웬만하면 1분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면접관들이 한 귀로 듣고 정말 한 귀로 흘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읽으시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한 10명이 있다고 하면 한 7, 8명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좀 주의 있게 보시는 한 2, 3명 정도는 그냥 그 사람들의 롤이 그렇게 쳐다보는 롤인 분들만 그렇게 쳐다보시고,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그냥 이렇게 대충 들으시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힘을 주진 않아도 된다. 조금은 힘을 빼고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는 태도적인 부분, 그러니까 눈빛, 자세, 목소리, 이런 비언어적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1분 자기소개라는 거는 그 사람을 어쨌든 가장 처음 보고 그다음 말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 자세, 목소리 이런 것 같은 어떤 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 또 당연히 떨리시겠지만 최대한 덜 떠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덜 떨려면 뭘 해야 되냐? 떨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아니 일단 일본 자기소개는 유일하게 외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 즉 만약에 본인이 준비한 그 일본 자기소개가 있으면 자기소개가 있으면 그거를 정말 그냥 걸어가면서도 말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말할 수 있고 그냥 진짜 누가 한번 띡 누르면 띡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거 빼고는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다른 건 다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해진 질문과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그냥 반사적인 어떻게 보면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에스쁘아 빌벨벳 에어 퍼프고요. 별도로 구매한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해두면 일단 그래도 좀 덜 떨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우리가 이게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정말 은는이가 조사까지 완벽하게 본인이 준비한 걸 외우려고 하다 보면 더 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진짜 대사도 아닌데 똑같이 말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글로 써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처럼 막 그렇게 유려한 문장이지 않아도 충분히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는 통문장 암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문장을 이렇게 은는이가까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는 핵심 단어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핵심 단어.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근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그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는 꼼꼼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점이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사람들이 보통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되게 그게 나의 강점이다 라고 어필을 하고 싶으면 그런 워딩들 있죠. 꼼꼼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한 사례. 뭐 예를 들어서 인턴을 할 때, 뭐 땡땡땡 회사에서 인턴을 하며 땡땡땡 프로젝트를 할 때, 배운 어떤 경험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뭐 세무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 정도 이렇게 한 가지 강점만 내세우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뭐 어느 경험을 통해 배운 거를 이런 데 활용했다. 뭐 또 아니면 동아리나 학회에서 배운 경험을 인턴할 때 활용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습관과 강점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한마디 조금 더 덧붙여 주자면 이 회사의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나의 능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발휘해서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해도 아마 벌써 한 30-40초 됐을 거예요. 그리고 1분 자기소개라고 해도 생각보다 1분이 넘어가면 지루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혹시나 다대다 면접인 경우엔 더더욱 지루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더 늘어지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는 진짜 한 40초에서 50초, 45초 내외 사이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이야기는 평범하게 준비하되 태도적인 요소, 비언어적 요소에 조금 더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1분 자기소개서의 그 자기소개 팁은. 그 다음은 직무 PT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거를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그래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직무 PT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뭔가 과제 같은 거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뭐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본인이 답변을 생각하라고 한 다음에 그걸 약간 뭐 발표하는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직무 PT라고 하죠.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베이스. 저는 직무 PT를 할 때 합격, 불합격을 이거는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하죠. 당연히 정말 중요한데요.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하는 회사와 산업군, 그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 대해서 평상시에 깊게 생각해 봤는가가 이 직무 PT에서 저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합리적인 로직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말하는가. 구조적으로 말하는가. 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정말 합격, 불합격 결정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어쨌든 자기의 주장을 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럴 때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딱 그냥 한 번만 생각하는 거, 원뎁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뎁스 혹은 쓰리뎁스까지 생각해 봤는가가 마지막 세 번째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한 지원하는 산업군과 회사에 대해 평상시에 깊이 있게 생각해 봤는가. 요거는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당장 면접을 준비하는, 당장 내일이 면접이다 하면 사실 좀 어렵지만 시간이 좀 있다면 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통해서 그 산업군의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유사 회사 및 경쟁사에 대한 비교표를 제작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기업 분석 자료집을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자퇴 사업 보고서, 아니면 요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회사들도 많은데요. 이런 거 등등의 모든 진짜 자료를 쌍끌이 다 모아가지고 그 경쟁사의 비교표를 작성하면서 항목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그냥 기본적인 설립연도라든지 뭐 그 회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 그 회사만의 강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왜 이 회사인지에 대한 지원 동기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합리적인 로직에 따라 구조적으로 말하는가. 요거는 제가 이제 저도 현직자 선배의 도움을 받으면서 매우 강조받았던 내용인데 저 역시 면접을 치르면서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저 때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유가 변동을 예측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단순히 그냥 뭐 유가가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게 깊이가 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다 보면 좀 횡설수설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브로드한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브로드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냐면 좀 뭔가 나눠야 됩니다. 반드시 쪼개야 돼요. 근데 이 쪼개는 기준은 나만의 기준을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 변동, 가격 변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가격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 수요 공급 그래프 생각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고 공급 측면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까지는 오르다가 뭐 어느 시점까지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처음에는 내려가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를 본인만의 틀을 짜고 로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숫자를 이야기해 준다면 확실히 조금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산업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봤다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구조적으로 브로드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뭐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든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시기별로 이렇게 뭐 1, 2년 뒤, 그 다음에 한 3에서 5년 뒤, 5년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든지, 어쨌든 뭔가 항목별로 나눈다든지 카테고리별로 나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반드시 뭔가 나누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면접 전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짐을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은 말하기를 하는 건 안 되고 그 항목을 나눌 때나 단계를 나눌 때는 그냥 2단계 혹은 3단계 정도로 나누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2-3개 항목. 그다음 마지막으로 3번째,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봤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잘하면 직무 PT는 합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베이스 좀 마무리 해보고, 지금 베이스 너무 많이 들고 있어. 기본적으로 다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보통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좀 경험도 부족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딱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과 첫 번째 근거에만 집착하는 경우, 혹은 2번째 근거에만 집착하다가 그냥 이제 끝나는 경우인데요. 그게 아니라 반박 혹은 재반박까지 2뎁스, 3뎁스까지 생각하면 그 면접은 어쨌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면접관들은 꼬투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제시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그 생각은 좋은데 경쟁사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고객사, 그러니까 공급하고 뭔가 그런 관계다라고 하면 고객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의 제조업의 경우입니다. A라는 나라에 X라는 제품을 판매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제품은 조금 고가의 라인업이에요. 근데 지금 판매하시겠다고 한 A국은 약간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렇게 고가의 제품이 개발도상국인 A국에서 잘 팔릴까요? 뭐 이런 질문. 이런 거 정말 헉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그 직무 PT 선택지에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거인 경우에 A에 대한 근거, A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보통 뭐 3가지 근거를 준비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으로 B, C도 있었어요. 근데 왜 B, C가 아닌 A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핀트가 조금 다른데요. A를 선택한 이유와 B, C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조금 당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반박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무 PT는 어쨌든 대부분의 주제가 그 회사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고민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정답을 제시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원자가 아니겠죠. 근데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도 왜냐면 우리가 이 고민을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을 뽑는 거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되게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무자의 시각에서 특히 이제 중고 신입이 아닌 분들은 조금 더 현실 감각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말을 하는 그 방안이 정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비용 측면에서, 기업은 결국 비용이 중요하니까 비용 측면에서 실행 가능할 법인지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편협해서 안 되고, 또 만약에 내가 진짜 이 방안을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장애물을 반드시 한두 가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장애물, 아까 얘기한 거, 경쟁사나 고객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뭐 그게 뭔가 제조업을 제가 좀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실행 과정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엔 정말 이 직무 PT는 본인이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즉 2뎁스, 3뎁스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실제로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돼서
그 팀장님이나 상위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확실히 이 팀장님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마저 발라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인성이나 직무 적합성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면접에서는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너무너무 부끄러운 과정이지만 반드시 스스로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스스로 피드백 해본 시간을 가져야 되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아무리 부끄럽고 좀 그래도 제3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그 과정을 실제로 영상으로 찍어보면 정말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신의 나도 모르는 습관을 알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을 굉장히 잘 발견할 수도 있고, 답변 연습을 실제로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요. 또 면접을 한 번이라도 봐보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면접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불합격한 면접이든 합격한 면접이든 반드시 면접 복귀를 정말 꼼꼼하게 하셔서 면접관 분들이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좀 파악해야 돼요. 그 질문 속에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복기를 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물론 직무나 회사에 따라서 나에 대한 사람도 다르게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한 두세 번 정도만 치러봐도 내가 약간은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A기업의 B 담당자가 그렇게 인식했다면 C기업의 D 담당자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귀를 하면서 뭐 직무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시고, 거기에서 또 인성적인 질문, 본인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도 좀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대다 면접에서 조금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대다 면접은 일단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한 가지만 말씀을 딱 드리자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다대다 면접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발언을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비록 저는 재무 관련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재무 지식은 부족하지만 땡땡땡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든지. 예를 들어서 3명이 보는데 나만 생신입이고 나머지 중고신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록 실제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땡땡땡을 그럼에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말에 꼬투리를 잡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꼬투리를 잡아서가 아니라 본인을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걸 내비친 순간 그 면접 거의 합격할 확률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자신을 절대 낮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나도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5년, 10년 살다 왔대.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나보다는 잘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비록 저는 외국 생활 경험은 없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뛰어난 외국어 역량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더 뛰어난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뛰어난 외국어 역량이라고 해서 반드시 막 발음이 좋고 플루엔시가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외국인과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내가 뭔가 셀링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펼치시면 되고, 본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를 감추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것을 뭔가 의식하면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본인의 줏대를 밀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는 하나의 팁,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혹시 공통 질문이 주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발언 순서가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먼저 말하는 거. 아무튼 세 번째, 만약에 세 명 있다고 하면 세 번째는 지양하시는 게 좋고, 그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혹시 내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황을 봐서 가능하니까, 처음으로 말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생각하는 폭이나 깊이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공통 질문이 주어진 경우에는 웬만하면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대다 면접은 아니고, 요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면접을 할 때 좀 주의할 점이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점은, 너무 성급하게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면접을 여러 번 치러보고 깨달은 사실인데, 여러분이 보통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말 쉴 틈 없이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러 쉴 틈을 주지 않고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부러 긴장하게 하려고, 일부러 솔직한 대답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가져가려면 성급하게 대답하지 말고, 그래서 되묻는다든지, 되물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아들었어, 이해도 했어, 그렇지만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질문하신 게 맞나요? 라고 한 번 더 되묻는 거, 혹은 정말 괜찮아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한 5초 정도?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해도 될까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 5초? 심지어 만약에 그 질문이 조금 어려운 질문이다 하면 5초 조금 더 넘게 가져가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각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급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그렇게 각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본인의 템포로 가져오기 위해서 좀 쉬었다 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 한번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좀 구조적으로 말하는 거, 좀 템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인 경우에 이렇게 되물거나 아니면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이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제가 거의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들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를 7화랑 8화를 봤어요. 와, 근데 진짜 보면서 또 감수성 폭발해가지고 좀 울었거든요. 정말 사실 제가 조금 어두운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나의 아저씨를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뽑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뜻 볼 엄두가 안 났었는데, 이게 나의 아저씨 그 작가님이 쓰신 작품인데, 와, 이거는 뭔가 묘한 매력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제 조금 시간이 나서 7화랑 8화를 티빙에서 다 봤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실 수 있고 이런 또 감독님이 연출을 하실 수 있는지가 정말 말이 안 되고, 일단 배우분들도 너무 다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고, 제가 김지원 님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쁘기도 너무 예쁘고 그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딕션이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드라마가 너무 쓸쓸하면서도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고, 정말 그 해방일지라는 말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제목을. 정말 그 주인공들이 각자의 그 벗어나고 싶은 삶의 굴레나 아픔 같은 데서 어떻게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벗어나는지, 그런 과정을 너무 잘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과 정말 많은 이야기 끝났고, 마지막으로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나가봐야, 아침 먹고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팁이 조금 정리가 덜 됐지만 나중에 조금 더 풀 영상을 올려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겟레디 위드 미를 하며 면접 꿀팁을 전하는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그 CS 출장기를 영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선물로 이거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마주 겸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거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